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은행에 대해서 보증에 나서면서 뭐 결과적으로 돈을 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양적 완화 같은 효과가 지속된다면 혹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특히 미증시에는 어떤 좀 영향이 있을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 주식의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꽤 높겠죠. 어쨌든 연준의 보유 자산이 지금 지난 몇 개월간 그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이제 보유 자산을 내다 판 것보다 더 많은 양으로 빠르게 늘어나가지고 아마 시장은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유 자산이 늘었다라는 건 돈을 다시 찍어서 장기 국채를 시중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제 평가 손실이던 장기 국채를 되사준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사실은 빌려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돈을 찍는 거는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금리도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돈을 찍고 아주 저금리로 이제 뭐 현찰을 빌려준다. 그러기 위해선 돈을 새로 찍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유 자산이 늘어난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명목상의 하락이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양적 완화 같은 효과가니까 인플레이션을 점점 더 자극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돈을 찍는다는 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통화량의 증가가 곧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인데, 그 보통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인데, 보통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기까지 늘어난 통화량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서 발현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죠. 그리고 보통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부터 먼저 나타나는데,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이미 전년비로 6%인 상태에서 다시 통화량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 시차가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통화량의 증가 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된 그 시차가 과연 과거처럼 그렇게 뭐 그래도 최소 1년가량 2020년 팬데믹 때는 딱 1년 뒤부터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2021년 3월부터.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될 거냐에 대한 거는 좀, 그거는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어떤 유가나 이런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원자재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면서 바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도 같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명목상의 자산 가격도 유가가 크게 폭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게 크게 폭등을 한다든지 해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면, 올해 3분기나 아니면 뭐 2분기 말 뭐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에 먼저 갔다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원래는 정석인데, 그게 아니라 자산 가격에는 오히려 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인 텀에서는 자산 가격에 좋을 수 있는데, 결국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크게 상승을 한다, 상품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을 한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장기 국채가 결국에 크게 빠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말씀하신 텐트럼. 그렇죠. 그런 텐트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원래 장기 국채, 원자재와 제일 반대되는 자산이 장기 국채거든요. 그래서 원자재가 상승하면 보통 장기 국채 가격이 크게 빠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과연 언제 발생할 거냐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오늘 뉴스를 보면서 되게 놀라운 소식을 봤는데, 2016년 이후로 아마 제가 알기로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지금 수익률 곡선 통제, 그러니까 YCC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 후임으로 된 우에다 총재는 이제 시장 대다수 의견이 이제 YCC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폐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일본 투자자들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네네네. 해외 자산을 작년부터 계속
매각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채를 많이 매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아무래도 대외 순채권국 1위니까요. 뉴스가 아니라 오늘 프루팅에 올리신 그 번역해서 올리신 칼럼 내용이잖아요. 되게 좋은 칼럼을 잘 선택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프루팅에 있는 칼럼이니 오늘 올라간 칼럼이니 꼭 보셔야 되는 칼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칼럼 섹션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일본이 지난 아주 오랫동안 그 양적 완화로 치면 GDP 대비로 가장 큰 규모를 해온 일본이 이제 양적 완화를 폐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몇 가지 아주 큰 함의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약간 시스템이 불안정해 보이니까 뭐 조금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는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올해 4월에 예정돼 있죠. 지금 신임 총재가 되는 게 4월 27일이 첫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그거를 폐기하거나 좀 완화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지금까지 엄청난 그 일본 투자자들이 워낙 한국 그 장기 국채가 너무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가고 일본은 그랬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유동성이 말 그대로 미국 국채나 뭐 미국 주식이나 한국 국채나 뭐 이렇게 아주 여러 군데에 호주나 뉴질랜드에도 많이 가 있고 뭐 브라질 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거의 전 세계 1위 순채권국입니다. 네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제 판다 반대로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찍어냈던 자금들이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 지니게 될 함의는 제가 봤을 때는 연준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못 늘릴 대차대조표를 계속 늘릴 수 있을까 연준 보유 자산을 그거는 저도 의문이 있고 그거를 늘린다고 하여도 일본이 이제 그렇게 양적 완화 YCC를 폐기를 그 장기 수익률 곡선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10년물 금리를 아주 낮게 고정시켜 놓는 걸 폐기시킨다면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거잖아요. 국채 금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통화 엔화는 굉장히 급하게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외로 나갔던 자금들이 지금까지는 일본의 엔화가 계속 약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본 투자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서 계속. 근데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생겨날 거냐. 특히 자산 가격의 변화도 진짜 사실 주의하셔야 되고 굉장히 큰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일본 엔화 대비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게 지난 양적 완화 기간에도 나름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에는 일본의 YCC나 그런 엄청난 양적 완화가 존재했거든요. 상대적 가치니까. 네. 근데 과연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위기가 있다고 해서 계속 강할 수 있을 거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한데 오히려 달러로 갔던 그런 2021년에 나타났던 현상 있잖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미국에서 비롯된 위기임에도 달러가 강해졌던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왔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글쎄요, 뭐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전처럼 막 이렇게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 명목상 사실 그런 타이밍 맞추는 게 특히 증시는 이렇게 버블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명목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이게 지금 6%인 상태에서 다시 돈을 푼다라는 것이 어떤 거를 함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그게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건드리게 되고 또 다시 이제 그런 유가나 이런 거를 또 상승시키는 모멘텀이 되고 그런 그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되는데 굉장히 빨리 또 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프루팅에 많이 가입을 하시고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일본처럼 미국도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장기 국채 수익률을 낮게 유지하는 거를 결국 못 버티고 다시 국채 수익률 상승을 용인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장기 국채 수익률 미국이요? 네. 아마 저는 제가 말했던 한 6, 7%까지 저는 갈 수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안에 그 수준까지는 다시 개입을 이렇게 본격적인 개입을 안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와야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페이퍼상 자산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크 웰스죠. 그러니까 진짜 부가 아니라 페이퍼상 자산 가치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그래야 그래도 내가 소비를 할 여력이 있구나라고 대중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뭐 6, 7% 이상으로 올라가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정말 높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개입을 하려고 좀 하겠죠. 최근에 은행 사태처럼. 이런 은행 사태에 또 개입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 양적 완화를 하는 것처럼 호재일까?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고민이 되게 예, 저도 요새 저희가 회사 고객분들 자금을 운용을 하고 저희 뭐 회사도 자금도 운용을 하고 하니까 저도 요새 고민이 되게 많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너무 요새 제가 시장을 보면 이런 트렌드가 너무 빠른데, 빨리 움직이는데 과연 다음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지금 다 리세션 이래가지고, 리세션은 맞으나 어쨌든 그 전형적인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잘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한두 달, 뭐 두세 달은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다. 다만 그 뒤에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무튼 훨씬 큰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그럴 때 스태그플레이션 전략에 대한 그것도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고객 자금에 대한 운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건 앞으로도 프루팅에서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아무튼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어서 저도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프루팅이 확장성을 위해서 무료 정책을 한 석 달 정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구독료를 저희 바꾸자 하는 걸로 바뀐 걸로 내부 회의를 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구독자분들께 한번 좀 코멘트를 짧게 해주신다면. 네,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무료로 해봤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무료로 했을 때 더 막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가 생긴다든지 이제 그런 측면이었죠. 그렇게 되면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저희가 전망을 보실 거고, 그러면 더 저희가 나름 잘한다라는 걸 아시면 또 저희 프루츠 투자 자문에 또 이렇게 더 이게 그런 홍보 효과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뭐 막상 해보니 별 확장성의 차이는 크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원래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속 읽으시고, 또 요새는 글을 또 많이들 안 읽으시려고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차라리 저희가 프루팅을 만들지 않고 그냥 제가 예전에 하던 블로그나 그런 거를 계속 그냥 유지를 했다면 사실 저희가 프루팅 운영에 대한 비용이 전혀 안 나갑니다. 근데 사실 프루팅이 꽤 생각보다, 심지어 저희가 이게 자체 개발자가 처음에 아시겠지만 다 플랫폼으로 나가기 위해서 만든 웹사이트다 보니까 자체 개발자들도 필요하고 이게 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이제 저희 특히 뭐 서버 운영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가는데, 심지어 저희 직원들의 대다수의 그런 인건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녹아들죠. 사실은 번역 하나만 하려고 해도 이게 금융 아티클 번역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진짜 프루팅을 이게 어차피 지금은 제가 제 사비로 몇 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뭐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 믿지만 그게 뭐 확답까지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프루팅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래서 이게 아무튼 적어도 이제 그런 쪽으로의 부담은 더 이상 있으면 저희 회사 프루츠 투자 자문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가게 돼서, 이걸 뭐 저희가 그냥 무료로 계속 가기는 안 되겠다.
대신에 이제 구독료는 예전에 했던 그런 지금 모델 포트폴리오까지 그냥 아예 합쳐서 모든 컨텐츠를 그 데일리 시황 빼고는 프루팅 데일리 빼고는 모든 컨텐츠를 다 이제 구독형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지금 모델 포트폴리오 가격이 꽤 그래도 예, 높은 편인데 그것까지 합쳐서 꽤 저렴하게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게. 그래서 좀 예, 정말 최소한의 구독료로 저도 뭐 이걸로 전혀 수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차서 그냥 운영비만 충당되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프루팅을 한 지가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 저희가 자꾸 이런 정책 변화가 자꾸 있어서 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저도 예상 못했던 이제 이런 걸 또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난관들을 부딪혀 가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제 많이 해보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가격은 모델 포트폴리오까지 포함해서 거의 79,000원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정말 첫 1년 동안 4만 원, 월 4만 원에 했던 거 그때는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나 뭐 아무것도 없었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뭐 예전에 저희 테크니컬 노트랑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좀 22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만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독을 하시려고 좀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이 꽤 비쌀 때 그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희가 알아서 서비스가 변환될 때 남아있는 그 구독 기간을 그 추가 내신 금액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더 늘려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기간을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튼 앞으로 싸지는 건데 그분들은 좀 미리 선취로 이렇게 1년 구독 이런 식으로 하신 거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뭐 다른 또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제가 뭐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프루팅은 저희는 애초에 이걸로 뭐 수익을 보자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 수익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다만 진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구독료를 하는 부분은 정말 수익을 위한 게 전혀 아니고 최소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독자분들이 계속 구독을 하시려면 어쨌든 저희 프루츠 투자 자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안 끼칠 정도로는 최소한의 유지비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제가 뭐 지금 3년간 제가 나름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할 거냐. 그래서 차라리 뭐 제가 가끔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제 짤막한 이런 뷰야 뭐 드리고 그런 거를 조금 하지만 프루팅 구독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거다. 근데 다만 저희 프루팅을 구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저희의 시각만 대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뷰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런 게 많이 없지만 정말로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아신 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예, 근데 계속 하시는데 이게 확장을 한다고 해봤자 무료로 한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런다고 제가 또 예전처럼 글을 막 그렇게 자주 쓸 수는 없고 어쨌든 프루팅에 제 모든 거를 다 저는 녹아서 어쨌든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 가지 최선 컨텐츠 선정에도 제가 다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저희 좀 큰 매크로를 이해하시기 위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좋은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저희가 아마 바뀌면 지금 벌써 3월 말이니까 아마 한 뭐 4월 중순 뭐 아니면 뭐 늦으면 5월 초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뀔 때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저희 프루팅 안에서도 글로 공지를 드릴 예정이라 어쨌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또 좋은 내용 있으시면 네. 언제 다시 제가 또 질문 드리러 카메라 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